네, 그동안 더디게 진행되고 있던 제3연육교가 마침내 착공을 확정하면서 인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이 시간 유정복 인천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시는 길에 눈이 많이 와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네, 저희 좀 시간이 많이 스튜디오 걸렸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이제 착공식에 들어갔는데 이게 네.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그러니까 약 50년 전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인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도시화가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사실상 도심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심을 단절해서 오는 불편이라든가 소통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 도로화 한 겁니다. 10.5km 구간,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 구간을 일반 도로화해서 이제는 그 방음벽과 옹벽이 모두 앞으로 철거가 되고 또 도로의 기능은 측들을 이용해서 6차로를 유지하되 가운데는 이제 녹지나 문화시설이나 이렇게 되어갖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사통팔달의 예. 소통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인천의 도심을 새롭게 활력화시키는 아주 중대한 그런 사업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1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네. 못하다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가려면 지금은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3연육교는 바로 이 영종하고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세 번째 교량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사업은 10여 년 전에 이미 영종 또 청라 택지 개발을 하면서 다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서 5천억이란 재원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3연육교를 건설하게 되면은 영종대교나 인천대교가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손실을 보존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손실 규모가 뭐 2조 내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는 시장 취임 후에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이 제3연육교 건설에 따른 실질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최적화 방안이 뭔지를 용역을 통해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3연육교를 건설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인천시의 이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합의를 봐서 네. 이제 제3연육교가 건설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뭐 당연히 영종에서 청라 국제도시를 거쳐서 또 서울이나 진입이 가장 최단거리인 아주 또 영종 인천 발전의 획기적인 그런 다리가 될 겁니다. 네. 또 두 사업 모두 굉장히 교통에 네. 굉장히 편리함이 느껴지는데 또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가셔서 굉장히 굵직한 외자 유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영종도에 가면은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가 개장이 1단계가 됐습니다. 예. 이 복합 리조트 사업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한 미래 성장 산업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3개의 복합 리조트를 모두 인천에서 유치했습니다. 지금 개장된 파라다이스 시티를 비롯해서 금년 가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된 시저스 코리아,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협약을 하고 온 것은 인스파이어 IR 이것까지 해서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카지노를 포함해서 호텔, 컨벤션,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들어가는 대규모 그런 리조트 단지가 됩니다. 예. 보통 하나에 수천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또 경제적 이익이 엄청나게 큰 이런 복합 리조트 사업이 영종도에 3개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영종은 뭐 세계적인 국제공항과 어우러져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요. 이 사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강화 남단에 예. 대규모 메디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강화 남단의 의료, 연구나 관광과 관련된 그런 입지를 구축을 하고 이것은 세계적인 이제 의학 또 병원 이런 부분과 연계된 메디시티가 건설되는데요.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또 강화하고 송도 국제도시하고 연결하는 다리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강화는 뭐 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될 거고.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객
주택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나 산업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네,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원도심 활성화 정책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시 예산 1조 원을 들여서 원도심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선 도시고 또 뭐 송도 국제도시, 청라, 영종 같이 정말 비약적인 신도심들이 형성되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 균형 있게 발전해 가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지금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원도심에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매년 2천억씩을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고 또 지금 이제 그 계양 창조 도시 프로젝트라든가 또 그 남동 산단의 재생 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이런 것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것이고 인천은 이렇게 원도심과 또 신도심이 잘 균형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시장님의 민선 6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원래 인천시가 굉장히 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로 유명했었는데 이 재정 상황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비결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의 네.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인천 시민 입장에서도 부채도시라는 오명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했는데 드디어 인천시는 이런 재정 위기 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동안에 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40% 가까이 갔었던 인천에서 이제 22%로 떨어지면서 재정 정상단체 진입을 했고요. 그동안 3년 동안 약 3조 4천억의 사실상 부채를 상환해서 이제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뭐 비결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다양한 노력을 저와 또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한 결과고요. 특히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 보조금과 보통교부세를 지난 3년 동안에 그전 3년보다 2조 5천억을 더 가져오고 또 다양한 대원 발굴이라든가 또 세출 구조 조정 이런 복합적인 노력을 통해 갖고 우리가 재정 건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 뭐 종합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정부로부터 약 2조 6,900억 또 사상 최고치를 4년 연속 경신하면서 많은 국고 지원금을 확보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천에 대한 자랑, 또 앞으로의 계획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인천은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 곳입니다. 인구가 이미 300만을 넘어섰고 세계적인 국제 공항과 항만과 또 경제 자유구역이 있는 곳이고요. 또 인천은 과거에 오랜 역사적 산업화 근대화를 이룩한 계양 창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도시 브랜드가 Always 인천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건 하늘길, 땅길, 또 바닷길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이 300만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노력한다면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모두가 우리는 인천, 또 인천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애인 이런 구호를 갖고 시민이 하나 되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미래형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예. 네. 자, 네.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